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송영길이 당대표로 되던 지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던 사실, 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그 과정, 이런 걸 둘러싸고 이재명과 송영길 부분의 의혹이, 갖가지 의혹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 각자의 의혹, 또 두 사람을 연계시키는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말씀드리기 전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의 수단, 우리 교민이 28명이 살고 있는데 수단에서는 지금 내부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민 28명이 수단에 있다. 이 교민 28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구출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했고 공군, 해군,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군 인력이 교민 28명을 안전하게 이렇게 탈출시키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작전 이름은 프라미스, 약속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약속,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28명을 모두 구출했고 안전하게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과거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그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그게 1976년도 일이었습니다. 소위 엔테베 구출작전이라고 하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우간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독재국가였던 우간다에서 발생한 우간다 공항에서 프랑스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억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2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3분의 1가량이 이스라엘 국민이었다. 이 테러범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잡혀있는 자신들의 테러범들을 석방시켜달라.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억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이 엔테베 공항에서 이 프랑스 비행기 240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그게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제가 중학교 때 아주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간다의 독재자였죠. 이디아민 대통령. 이디아민으로 분장을 해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이디아민 대통령으로 분장을 해서 침투를 해서 그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그 인질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급박한 순간은 아니었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이 유혈 충돌이 북아프리카에서 군사 조직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민 28명을 안전하게 구출을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형제국이다라고 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적극 도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자신들의 국민들 이렇게 안전하게 탈출시키지 못한 나라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굉장히 일찍 교민 28명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제가 엔테베 구출작전, 그 영화가 생각난 이유입니다. 프라미스. 이런 첩보 영화를 보면 이 작전명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의미도 있고. 약속이었습니다. 프라미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이 작전을 챙겼다라고 합니다.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그래서 벌써부터 외자 유치, 외국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고 교민들을 만나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내일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는, 국빈 방문을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 이것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나선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는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김건희 여사도 참 두통거리다. 대통령이 사고 칠까봐 걱정이다. 서영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전쟁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다 이랬습니다. 장경태 우리 대통령이 왜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지금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다 드러난 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그 일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했다. 이 KBS 보도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경태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서은숙 이 최고위원은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아마 이쯤 되면 이건 이제 뭐 거의 코미디가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 군사 동맹, 군사 외교 동맹,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외신과 인터뷰에서. 그게 못할 말입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민간에 대한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민간 대규모 폭격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무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언제나 누구나 어느 국가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 러시아가 거의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말 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기에 부안외동해서 러시아와 중국 편을 듭니다. 러시아, 중국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을 무릎 꿇리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이겠느냐. 이걸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면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냥 이걸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한일 관계를. 이 이야기를 또 왜곡합니다.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빼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을 무릎 꿇이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왜곡을 합니다. 일본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 이런 난리를 핍니다.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놓고 이렇게까지 야당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외교 문제를 이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곳에서 수십 개의 나라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나고 자식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일본 국기에 인사를 했다. 일본 수상도 태극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도 이걸 지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장경태, 우상호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어제 검찰로 이제 그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뭐 그냥 막 퍼나르는 겁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서은숙 최고위원 뭐 하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거의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어제 송영길이 공항에 들어오는 거기에는 개딸들이 나가서 송영길은 청렴하다, 송영길 파이팅, 김건희 특검하라. 개딸들이 또 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민주당의 신경민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죠. 민주당이 지금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뉴스와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무당 같은 유튜브들, 팬덤, 가짜뉴스, 이 저질 지도자들이 짝짝꿍이 맞는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젠 뭐 이걸 코미디라고만 해야지 거의 뭐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청렴하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송영길의 이 돈봉투 게이트는 이정근의 그 3만 개의 녹취록 가운데 5천 개만 지금 풀렸습니다. 3만 개가 지금 다 풀려 나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누구도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정근의 노트에는 문재인의 정치 자금까지 모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이 문재인 정권,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로비스트다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굉장히 정밀한 깊숙한 내부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 터져 나오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다.
이제는 송영길이 당대표로 있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송영길 밑에 있던 이정건 사무부총장, 또 이번에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승만 의원, 이 사람들이 모두 대선 경선 당시에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이 사무부총장들이 모두 선관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친명이 모두 선관위원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그 당시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이정건을 비롯해서 이승만 등이 선관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중도에 사퇴한 후보들 그 표를 무효표 처리한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무효표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재명의 득표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과반을 넘기게 됩니다. 이낙연 쪽에서 지금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경선이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이 중도 사퇴를 하더라도 그 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한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효표 처리를 했다. 당시에 송영길이. 이 선관위원들입니다. 중앙선관위원들. 여기에 이정건이나 이승만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부정경선이었다. 이게 부정경선이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통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물러나라.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경선 자체가 부정이었다. 당시에도 지금 정세균이나 김두관 등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득표를 무효로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법리에도 어긋나고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정건이 주로 한 일은 돈 봉투 뿌리고 정치 자금 전달, 정치 자금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뽑히던 그 경선 과정에서는 돈 살포 이런 것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정건, 이승만 중심으로 해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돈 살포가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혹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에서 송영길과 이재명의 지난 3년 동안의 커넥션 이 부분으로 계속 이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영길이 김민석이가 송영길을 보증한다. 송영길은 청렴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길이 정말 청렴하냐? 송영길 관련 의혹이 터졌습니다. 송영길의 전 보좌관입니다. 박모 씨. 이 박모 씨가 66억 원의 배임 혐의에 걸려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송영길이 인천시장을 할 당시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송영길이 인천시장을 할 당시에 송도 아메리칸타운 개발 사업, 송도 지역입니다. 그 개발 사업을 세웁니다. 그 훌쩍 뒤에 2019년, 2022년 이 사이입니다. 이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개발 사업입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가 인천 글로벌시티인데 이 인천 글로벌시티에 박모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전임 대표는 누구였느냐? 또 이승만 의원입니다. 송영길의 최측근이고 이번에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이승만이 대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박모 씨가 대표를 맡습니다. 대표를 맡으면서 박모 씨가 배임을 하는데 66억 원. 전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수법입니다. 이 66억 원,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갔겠느냐? 이게 지금 송영길과 송영길 측근들로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겠느냐? 이 자금의 추적입니다. 이 굉장히 전형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형식이죠. 이게 겉으로는 분양 광고를 위해서, 분양 홍보를 위해서, 분양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역 사업을 줬다.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2번 줬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분양 사업에 있어서 불법 계약을 통해서 이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수법이 좀 걸려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영길이 인천시장도 했고 인천에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송영길과 송영길 측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각종 비리 의혹들이 이제 하나 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 이 관계에 대한 각종 의혹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정근의 녹취록 3만 개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5천 개가 공개가 됐을 뿐입니다. 3만 개 모두가 공개가 되면 또 현재 공개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면 이재명, 송영길, 이 비리 커넥션,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 앞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